시장의 잔주름까지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시장 클로즈업. 자, 오늘은 시황맨의 시장 타파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동훈 대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글로벌 이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21일부터 22일까지 3차 미중 고위급 협상이 이제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사실 지난주 후반에 있었던 14일, 15일 그 고위급 협상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협상의 단계가 속도를 내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었어요. 근데 예. 이제 속도를 내는 거 보니까 그냥 단순히 3월 1일에 관세 인상이 유예되는 것뿐만 아니라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나 이런 기대감이 있는 것 같거든요. 어때요? 예, 지금 우리가 일정 보면 차관급 회담했고 장관급 넘어갔고 이번 네. 주에 또 진행이 되고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장에서 보는 건 페이퍼 작업까지 진행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어떤 문서상으로 네. 초안 정도까지 작성이 진행되는 것 같다라는 식으로 기대가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일부에서는 뭐 사실 증권가의 루머로 6가지 합의 사항 이런 게 돌았기도 했었거든요. 네네. 내용이 좀 조잡스럽기 때문에 사실 아닌 것 같이 보이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페이퍼 작업까지 진행이 됐다라면 상당 부분 의견인 접근이 됐다라고 봐야 되고 그러니까요. 그 안에는 지적재산권 관련해서 상당히 지금 줄다리기 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 부분이 좁혀져 있거나 아니면 이 부분 빼놓고 다 작업이 된 거 아니냐. 일단 그건 잠깐 예. 뒤로 넘겨두고. 그거 정도는 아마 이제 시진핑과 트럼프에서 결정이 되는 사안이고 그 정도까지 진행이 됐다라면 나머지가 대부분 다 통과가 됐다라고 보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다음 달에 이게 타결이라는 단어는 적합하지 않은 것 네네. 같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합의안이 나올 가능성은 좀 높다라고 보여져서 이 부분은 긍정적인데요. 다만 우리가 기존하고 조금 양상이 다른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무역협상 타결되면 우리한테 무조건 좋아 쪽이었잖아요. 네. 근데 지난주에 우리 증시에서 반도체 관련주가 급락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에서 미국산 반도체 5배로 구매 늘려줄게라는 제안을 했다라는 중국이 소식이 미국산 반도체 산다는 예, 거죠. 예. 그러면 반대로 우리나라하고 대만 거를 안 사게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 뉴스는 작년도 3월에 똑같은 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시장에서는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 구매, 가령 자동차라든가 반도체 구매 더 많이 하면 우리 기업에 대해서도 수입이 줄어드는 효과가 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되는지 여부는 우리가 계속해서 좀 모니터링은 해봐야겠습니다. 작년 3월과 지금의 그 완전 시장의 차이가 예. 작년 3월에는 이제 공급 부족 사태였었잖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만약에 그 다른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에서 안 사온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걸 살 거예요. 공급이 부족하니까. 근데 지금은 반도체 가격이 내려가는 거 보니까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우리가 공급보다 이제 수요를 따져봐야 네네.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수요 같은 경우에서 수요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라면은 조금 문제가 되는데 그렇죠. 네. 수요가 감소하지는 않는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구글에서 데이터 센터의 투자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하겠다라고 선언을 서버가 많이 하면서 필요하겠네요. 예, 그러면 아마존이라든가 구글에서 경쟁적으로 다시 서버 투자가 진행이 될 거고 이 부분은 또 수요와 가격을 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작년하고 비교를 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저 국가 비상사태 한번 짚어볼게요. 이거 좀 어떻게 봐야 될지 약간 좀 애매해서 일단은 그 셧다운이 되었던 거를 이제 업무가 정지된 거였었잖아요. 국가 예. 비상사태를 해서 지금 뭐 예산도 못 쓰고 이런 것들을 좀 정상화시키려는 걸로 보이긴 하는데 일단 단어 자체가 좀 위협적이어서 이게 뭐 미국에서 한두 번 있었던 것도 아니고 네네. 50번 넘게 있었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들어오고 나서도 한 번 정도 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장벽이 설치될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이와 같은 행동 자체가 지극히 정치적이다. 그러니까 네. 지금 우리는 일자리 보호를 위해서 또 수많은 범죄를 막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취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선거용으로 활용하고 있고 이런 어떤 다툼을 내년도까지 일부러 끌고 가려고 한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국가 비상사태 선포가 된다라면 트럼프는 돈을 끌어들이려고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개인 소유 자산이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그렇죠. 장벽을 쌓는 예, 그쪽이에요. 엄청난 소송이 진행이 될 겁니다. 네네. 만약에 보상 비용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게 실제로 실행이 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고 논란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다만 여기에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특검 이슈가 또 다음 주에 생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특검 이슈하고 만약에 겹치게 되면서 트럼프의 정책 입지가 불안정해지는 상황이 만들어질 경우에는 주식시장에 악재가 되거든요. 근데 반대로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정적인 상황 불안정을 외교와 경제 성과로 내려고 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북한 관계 개선, 다음에 이 부분에 따른 주식시장의 부양 이런 것들하고 맞물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는 중립 정도 요소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은 좀 낮게 보시네요. 상대적으로 단발, 그러니까 하루 정도 영향 이상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외 변수를 짚어봤습니다. 국내로 넘어와 보도록 하죠. 1월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굉장히 강했던 거에 비하면 2월 들어서 지금 좀 주춤한 것 같거든요.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예, 뭐 외국인들 매도가 어제 오늘 좀 진정이 됐죠. 그러니까 네. 매수 전환한 것까지는 아니고 이제 진정이 된 건데, 그러니까 매도하는 이유 좀 살펴보면 우선 달러화가 너무 강합니다.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달러 인덱스가 95 이하까지 움직이다가 꾸준하게 올라오면서 이제 지금 97까지 넘어갔었는데 그렇죠.
달러화가 강세 보이는 시점에서부터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가 주춤하는 형태가 나타났거든요. 근데 달러가 강세 보이는 건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습니다만 유럽 사정이 좋지 않아서 올라갔던 측면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이 최근에 경기 부양책을 펼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완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해소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외국인들 계속 매수하려면 돈 들어와 줘야 되는데 신흥시장 펀드 쪽으로 살펴보면 자금 유입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금 유입 계속 일관되게 되고 지금 표기로 보시다시피 네. 글로벌 신흥시장 전체로는 유입 상태로 표기가 되고 있잖아요. 지역별로 나누면 편차가 있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매수 기조 자체가 철수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고요. 단기적으로 달러의 강세, 그다음에 정적인 변수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고 나서 다시 매수하겠다는 의지로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외국인들이 완전히 매도로 돌아섰다라기보다는 숨 고르기, 속도 조절 이 정도로 보는 게 맞겠습니다. 제가 잘 못 들었는데 달러 강세가 좀 완화될 걸로 보이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 인상이 아무래도 올해는 좀 더디다고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를 구성하는 항목 중에 유로화가 제일 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유럽의 그동안의 경기 불안, 그다음에 이제 프랑스의 정치적인 상황들, 네. 브렉시트 문제 이런 게 불안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이 부드러워지면 파운드화라든가 유로화가 좀 안정되면서 안정되겠죠. 달러를 내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결국엔 달러가 조금씩 흘러내릴 수 있게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 현상이 신흥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현상으로 또 연결된 걸 수도 있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듣고 좀 많이 놀랐어요. 폴더블 폰 공개를 앞둔 상태에서 당연히 그 PI 필름, 그러니까 유연한 필름이 폴더블 폰에 들어갈 거다. 어차피 그 전화기를 접는 거니까 예. 유연한 그 필름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나왔던 이야기가 강화 유리가 들어간다고 해요. 예. 사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부터 먼저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면 그냥 플라스틱 같은 느낌의 소재가 들어가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여기에 접어야 유리가 되니까. 그러니까 네. 유리가 들어간다라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이었거든요. 네. 근데 커버 윈도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강화 필름이 들어가는 쪽으로 현재 알려져 있는데 시장에서 좀 확대 해석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들어가게 되는 소재가 크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PI 소재가 들어가는 경우 우리는 일반적으로 여기서 생각하는 게 뭐 커버 윈도우만 생각하지만 뭐 TFT 이제 기판이라는 게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베이스 윈도우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보면 이 중에서 하나 이제 윈도우에 들어가는 그 디스플레이를 보호하는 것만 지금 이제 강화유리고 나머지는 현재로서는 PI 필름이 들어가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재료에 대해서 마치 전체가 다 안 들어가는 것 같이 인식이 돼가지고 네. 시장에도 공포를 가진 건데 이건 조금 시간이 지나가면 그래도 공급하는구나라는 쪽으로 부드러워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PI 필름이 주력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시장에서 기대했었는데 그것까지는 아니고. 예. 하지만 들어가긴 들어가. 예, 일부 나눠서 들어갈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약간 이게 좀 놀라웠던 이유가 뭐였었냐면 보통 그 어떤 완성 업체가 신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혼자서 개발하고 나중에 부품 업체한테 우리 스펙 이거니까 여기에 맞춰서 만들어 와 이렇게 안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개발 단계에서부터 하청 업체들이 직접 그 공장에 들어와서 예. 같이 스펙에 맞춰서 신제품 개발을 한 다음에 그 업체들 가운데 가장 수율이 높은 그 업체를 하청 업체를 선정을 해서 이게 이제 채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결국 지금까지 기대감을 가졌던 업체들은 대부분 가능성이 높았던 업체들인데 예. 이게 왜 갑자기 이렇게 꺾이게 됐을까요? 그걸 좀 살펴봐야 됩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제 메인 벤더가 1차 벤더가 있고 2차 벤더가 있고 그러니까 1차 공급자, 2차 공급자 이렇게 나눠서 진행되는데 시장에서는 국내 업체들이 2차 공급자 이외로 벗어났을 가능성도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가장 우선적으로 공급할 업체가 국내 업체가 아닌가 이렇게 봤었는데 일부 얘기에 의하면 네. 일본 업체가 가져간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그건 당연히 업체 입장에서는 수율이 높은 거, 다음에 네. 지속적으로 대량 생산 가능한 곳으로 넘어가는 건 좀 당연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기대했던 업체는 대부분 아마 시제품, 그렇죠. 시제품용 생산을 했던 업체를 그렇게 인식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기업들 중에서 일부는 실제로 여기에 공급이 안 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직접 회사에 좀 확인해 보셔서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잘 따져봐야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폴더블 폰까지 짚어봤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투자 전략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죠. 내일장 투자 전략을 한번 총평을 내려주시면 어떨까요? 예,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고민이 계속 시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면서 2,200 넘어가면서 뭐 PER 10배 넘어갔다 이렇게 되면 부담스럽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 불확실성이 계속 완화가 되고 있습니다. 무역 협상이라든가 이런 것들 부드러워지고 있는 상태고 외국인들은 매도하고 있지만 오늘 뭐 매수가 주춤하지만 중소형주 코스닥은 연중 최고치 돌파하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실적과 수급이 뒷받침되는 중소형주 보시고요. 특히 오늘 또 바이오주 강하잖아요. 그래서 바이오주들이 대부분의 악재가 노출된 이후에 시장을 또 끌고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바이오주의 흐름도 주목해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요즘에 그 이동훈 대표가 가장 그래도 좀 눈여겨보고 있는
업종은 어디입니까? 지금 저는 이제 중국 소비주 계속 네네. 보려고 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뭐 화장품 관련주라든가 이런 부분도 보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쪽에서도 지금 반도체에 대한 투자 부분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글의 투자라든가 네네. 하이닉스의 단지 조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모멘텀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 중에서 작년도 실적이 일회성으로 나빴던 기업들 계속 네네.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시장에 대한 전략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시장 클로즈업은 블루오크 이동훈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자, 오늘 탐나는 주식 2PM도 여기서 인사를 드릴 겁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 남은 시간도 여러분들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같은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